안녕하십니까, 플롱입니다. 플롱이의 방송. 오늘은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버린 리플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저도 리플이 올랐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실제 매매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지만 아까 라이브 방송하면서 람마님이 리플이 엄청 올랐다, 칠리즈랑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차트를 한번 봤었는데 왠지 리플에 대해서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장이 아니었나. 리플만큼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제가 잠시나마 분석을 조금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리플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깨끗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과연 리플 전망에 지금 이 상승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봉이고요. 일봉이고 지금 201선 밑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지금 201선을 뚫은 상태입니다. 1, 2, 3일 4일 전에 이게 201선을 뚫은 상태거든요. 뚫었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이 왜 이렇게까지 올랐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코인인가, 아니면은 또 립도속인가. 립도속 뭔지 아시죠? 또 속았다. 리플에 또 속았다. 립도속. 정말로 립도속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에 봄바람이 분 것 같죠? 봄바람이 분 것 같은데, 자,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인한 상승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리플과 XRP, 리플과 SEC 소송이 있죠. 이 소송에서 이슈를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전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리플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리플 가격 상승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SEC와의 소송전은 리플만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아니에요. 이 암호화폐 전반적인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플과 SEC의 이 소송전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리플이 2020년도에 처음으로 12월이거든요. 12월에 처음으로 SEC와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XRP, 리플이 증권의 기준에 부합하는데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미등록 증권을 발행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게 SE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미등록 증권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위 테스트라고 이렇게 HOWYE 하위 테스트, 우리가 말하는 아래에 있다는 그 하위가 아닙니다. 네, 이게 아니고 하위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그 증권이냐 아니냐 기준을 잡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돈을 투자했는가, 돈을 투자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기업에 투자했는가,
컴퍼니, 기업에 투자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 심리를 안고 투자했는가. 아니면 투자가 아닌 기부인가. 그러니까 투자냐 기부이냐. 이거에 대한 게 쟁점이 되겠고,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겨나나. 그래서 투자자가 자신의 노력 말고 돈을 본 제3자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득이 생기냐. 이거가 이제 미등록 증권을 이제 근거를 삼는 네 가지의 근거가 되는데, SEC는 리플을 관리하는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존재하고, 그리고 리플 보유자들이 유통시장에서 이를 팔아서 이익을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리플의 경우 증권으로 볼 이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리플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플 측은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가 기준 중 극소수 부분만 충족한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에 하는 일부분에만 충족한다. 전체가 아니라 아주 일부분만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리플은 광범위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리플은 지금까지 리플 판매와 관련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리플을 사고 팔 때 어떤 수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판매에 관련된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그 어떠한 거래자들도 그리고 보유자들도 계약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리플 측이 주장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 그리고 SEC에서 주장하는 것, 네 가지. 이게 지금 논란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전을 아주 오랫동안 지금 끌고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플과 SEC에 관해서 요새 SEC에서 침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일런트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아주 용감하게 지금 엄청 강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처음에 SEC가 가지고 있는 파워 때문에 리플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소송전이 되면서 이 소송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고 되게 암울하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았던 것도 보이고, 또 뭐 안 보였던 거에 대해서 어떤 그 파해법이 생기고 돌파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리플 측에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리플이 강하게 SEC에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리플 측이 전 SEC 기업 금융부서 총괄인 윌리엄 힌만이 공개 연설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 내부 문건을 공개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인가에서 이슈가 됐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SEC 측은 해당 사실은 힌만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근데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리플 측에서는.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된다면 리플 측의 승리가 가까워지고, 이걸 SEC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리플의 승소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SEC의 패소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리플 측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XRP, 리플이 증권성을 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SEC가 얘기했는데, 이더리움은 왜 증권이 아니라고 발언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리플과 이더리움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암호화폐고 코인인데 아니 리플은 증권이고 이더리움은 왜 증권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플을 상대로 SEC의 소송이 근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소송한 그 근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화면을 좀 지워야 되겠어요. 그 근거를 이제 가지기 위해서는 왜 리플은 증권성을 띠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기준이 정말로 SEC에서 말하는 게 부합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띄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했고 이거에 대해서 리플과 이더리움의 차이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해야 되는데 SEC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절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입장도 취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또 생각해보자고요. 비트코인 이제 1대장과 2대장이 있죠. BTC가 있고 2대장이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승급게 하는 것인지 검증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SEC 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리플과 SEC의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소송 자체는 무효다. 이렇게 지금 리플 측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가 아무 이유 없이 리플을 그냥 걸고 넘어진 셈이죠. 왜 리플을 걸고 넘어졌는지, 왜 리플을 걸고 넘어졌느냐. 지금 당신네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승부기를 구분을 못 짓는데 왜 리플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SEC 측이 또 녹취록을 또 공개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SEC 측은 아까 발언했다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발언을 이제 녹취한 거를 제출했는데 이거는 짜집 끼고 정확하지 않다. 이거는 허위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SEC 측은 해당 녹취 요구를 반대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결국 법원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번 소송 전에 멤버 판사는 이번 소송이 이제 담당 판사입니다. 낸벗입니다. 낸벗입니다. 낸벗 판사는 넷번입니다. 낸이 아니라 넷벗입니다. 죄송합니다. 넷벗 판사는 SEC 내부의 거래 정책에 대해서 공개에 대한 심의에서 SEC의 정책은 리플과 그 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서류는 소송과 관계성이 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측에서 제시한 그 녹취록이 근거가 있다. 이거는 근거 자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관계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SEC가 어떻게 하위 테스트를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고 있는가 하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이러한 공방이 진짜 오랫동안 계속됐어요. 정말 오랫동안 계속됐는데 리플과 SEC의 소송전은 거의 지금 2년 정도 지속되고 있죠. 2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리플이 가격이 상승할 때 보면은 대부분 SEC와의 그 소송에서 호재스러운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리플이 많이 뛰었습니다. 비트가 떡락하고 있을 때도 리플이 뛰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플은 두고두고
500에서 400 이 정도 선에서 사놓으면은 뭐 그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2배는 뻥튀기 된다. 이런 설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가서 팔면은 여기 위에서 샀던 사람들은 또 리플에 또 속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언제까지 반복될지, 언제 그게 진짜 속지 않고 계속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제 리플과 SEC 측의 공방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양쪽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리플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왜 리플은 증권이고 이더리움은 아니냐, 그 내부적인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SEC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SEC 측은 이걸 공개하는 거는 안 된다, 이 기준을 공개하는 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EC와 XRP 리플이 있는데 이 둘에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돼?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되는지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안 알려주는, 그냥 너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리플이 화가 나죠, 진짜. 그래서 리플이 이제 나름대로의 공격을 날리는데 얘네들은 대답을 안 해줘. SEC 측은 대답을 안 해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을 이제 신봉하는 신봉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리플과 SEC의 소송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SEC 측이 공개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누가 이 소송을 신청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전된 이 상황이 지금 판이 많이 뒤집혀지는 상황이죠. 결국 법원은 SEC가 리플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SEC 측에 얘기를 했는데 리플이 약간의 지금 승기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송전에서 약간 조금 앞서가고 있다. 주도적이다. 주도하고 있고 공격을 가했을 때 SEC 측은 도저히 이 펀치를 피할 재량이 없다. 배두들겨 맞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그리고 SEC와 CFTC와의 규제 경쟁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고요. SEC와 그리고 CFTC라고 있습니다. 그 얘네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SEC 측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리플을 생각하면은 SEC를 가장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CFTC 얘네도 중요합니다. 처음 들어봤죠.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SEC는 증권과 증권 거래를 규제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CFTC는 상품과 선물을 규제합니다. 묘하게 지금 서로 닮아있죠? 묘하게 닮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권 규제가 상품과 선물에 비해서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입니다. 게리 겐슬러. 이 기구의 협력이 필요함을 말해왔지만 아마 그러한 움직임은 SEC가 크립토 시장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패권을 잡기 위한 SEC의 주도적인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얘네들이 SEC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주도권을 잡고 싶은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SEC 혼자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 일을 애초에 CFTC와 서로 협력해서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깔끔하게 걸었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SEC와의 그 소송 중인 리플랩스가 얼마 전에 그 대표끼리 회동을 했거든요. 근데 정확한 내용은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면 주제가 강력한 SEC 상대로 리플과 CFTC가 손을 잡았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SEC는 밀려나는 겁니다. SEC는 밀려나고, 그리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 소송이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플이 조금 지금까지와의 싸움에서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조금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리플은 어떻게 될까? 우리 리플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SEC한테 패소한다면 리플은 사라지게 될까요? 그럼 리플은 종이 조각이 되나? 근데 우리 이런 우려를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옛날에 도지코인도 뭐 일론 머스크 뭐 장난감이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은 그 가격이랑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가격이 종이 조각이었고 오히려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리플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리플은 SEC한테 패소를 한다고 해서 이게 리플이 엄청 큰 타격을 입어서 리플이 없어지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다른 곳으로 그냥 옮겨가면 돼요. 회사를 옮겨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이 사라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맞잖아요. 우리 미국에서 지금 만약에 패소를 했다? 씨발 더러워, 나 안 해. 미국에서 나 사업 안 해. 난 다른 데 갈래. 필리핀 갈래. 동남아 갈래. 인도 갈래. 그러면은 리플 거기서 그냥 회사 차려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소송이 진다고 해서 리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비교적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SEC와 리플랩스가 법원에 약식 판결 판결문을 요청한 문서가 공개됐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없을 만큼 양측 모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리플이 그냥 막 공격당했어요. 리플이 그냥 공격당했는데 이제는 막 받아치고 있잖아요. 받아치니까 또 SEC가 대응을 못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주장을 엄청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막 왔다 갔다 펀치를 매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사 입장에서도 나는 지금 판결을 못 내리겠는데?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5대5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5대5인데 리플 측에서 SEC한테 져도 괜찮아. 우린 다른 데서 회사 차리면 돼. 라고 생각하면 리플은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SEC 물론 이기면 좋죠. 이기면 좋은데 지더라도 리플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플이 현재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리플이 지금 계속 이제 9월달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소송이 끝나지는 않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럼 이 상승은 리또속에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은 입절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다. 1차 입절, 2차 입절, 뭐 3차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3차 입절까지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입절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고, 만약에 선물을 하고 계신다면
숏을 잡아야 되겠죠. 숏을 잡아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상승을 그대로 다시 돌려버린다면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도 구간이 꽤 크거든요. 보시면은 6% 구간이에요. 아마 지금 여기서 사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코인을 사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지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아마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다시 되돌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확실하게 법원에서 판결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소송에서 리플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고 약식 재판 결과로는 SEC 소송이 마무리된다는 그 소송 마무리에 가깝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갈등의 해소 이런 것들이 조금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도 리플랩스가 아주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게 있고, 그리고 11월 마우스가 왜 이렇게 클릭이 끊기냐? 11월에 리플의 연간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스웨이 글로벌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기대치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 오를 수도 있고, 지금 이게 보시면은 파동으로 보시면은 1, 2, 3 파가 될 수 있고 이제 5파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충분한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삼각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타이밍에는 어떠한 매수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래로 떨어지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어떤 방향을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여기서 조금만 매수하고 떨어지면 조금 더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쌓아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1월에 대한 이벤트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두고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차라리 지금부터 돈을 쓰지 않고 여기서부터 매수하지 않고 난 다시 여기 오면 사겠다, 이런 판단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00일선은 지금 뚫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있고, 현재 4시간 봉으로도 삼각 수렴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지만 차트에서 거대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것은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200일선에 대한 조정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리테스트가 실패한다면 이제 큰 폭락으로 빠질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RSI가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이버전스라고 보기에는 다이버전스가 일봉상으로는 안 보이네요. 4시간 봉 보시면은 다이버전스가 떴네요. 여기는 올랐고 여기는 내렸고. 근데 꼭지와 꼭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긴 한데, 꼭지와 꼭지로만 보면은 다이버전스가 뜨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꼭지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봉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 있는 이 고점보다 여기 있는 이 고점의 RSI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보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이 저점이 아직
0.2도 도달하지 않았거든요. 도달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한번 출발해보자. 여기서 출발해보면 지금 0.5에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382는 찍었지만 382 찍고 내려왔지만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다음은 0.5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0.5 구간에서 저항을 좀 맞을 수도 있다. 근데 매물대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 외에는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가 매물대에 부합하는 지점이에요. 여기도 조금 있죠. 그래서 382 구간이 0.5 구간, 382에서 0.5 구간이 매물대가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를 하려면 좀 세게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게 너무 급하게 상승했어요. 상승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자리가 맞아요. 자리가 맞고, 그리고 파동의 관점에서 상판은 항상 급격하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조정받잖아요. 그래서 1, 2, 3, 4, 5라고 해서 이제 0.5 구간까지 가게 된다면 이게 하나의 파동이 되겠죠. 그럼 이제 또 떨어졌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리플 혼자서 아무리 이 소송전이 끝난다고 하지만, 그래요. 항상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올랐지만 결국에는 현재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의 트렌드는 꺾지 못한다. 결국에는 올랐던 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보시더라도 적절한 선에서 입절을 하시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에서 잡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로 저점에서 여기에서 내가 잡았다 그러면은 일부분만 입절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아니면은 내가 진짜 끝까지 버티겠다,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난 끝까지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개인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리플에 대한 SEC 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플롱이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여기에 고급진 정보 많이 올려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